이거 기어이 밀어붙일 모양입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민주당이 밀어붙일 모양인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거 맞아라고 강력한 의문을 던지는 사건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죠. 장윤기 사건입니다. 경찰인 아버지가 중요한 증거물을 없애고 파기를 하고 그리고 동료 경찰관이 이걸 도와준 혐의로 구속이 되고 그것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인데 최근에 나온 뉴스가 여기에 누가 관여를 했다? 국수본이 관여를 했다. 죄명이 달라진 게 지금 큰 문제잖아요. 강간살인과 살인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강간살인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살인은 어떻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러니까 말은 사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단순 살인죄로 의율이 되면은 장기가 30대 중반의 거리를 활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천양지차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지금 보안사건이 있어도 장윤기 사건은 발생했다. 이거는 정말 멍멍이 소리죠. 이게 얼마나 차이가 큰지 이제는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아시잖아요. 살인과 일반 살인과 강간살인이 얼마나 다른지. 그런데 이 강간살인으로 다뤄야 되는 아주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다? 그 앞전에 있었던 베트남 여성. 그러니까 이 베트남 여성, 이 식당에서 일하던 베트남 여성을 쫓아다니고 성폭행을 하고 스토킹을 한 장윤기가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하고 이 채원이 사건, 여고생 살인 사건을 갖다가 분리해서 처리를 하라고 했다. 누가? 국수본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 광산서 이 경찰 관계자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은폐한 거 아니다. 이거 국수본 지시대로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사건 개요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베트남 여성 성범죄하고 여고생 사건 이거 병합해야 된다라고 자기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면 강간살인으로 가야 된다. 국수본에 3차례나 요구를 했다. 그런데 국수본이 이거 다 묵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분리수사를 지시를 했다. 와, 여러분 여기만 들어도 저는 너무 열받아요. 도대체 국수본이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지시인지 너무나 열받는 지위고요. 참고로 지금 수사 지휘 라인하고 하고 있는 주장하고 현재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박모 그 광산서 수사팀장 이 사람이 이제 은폐한 혐의로 구속이 됐죠. 케이블 타이 이런 거 확보하고도 이 수색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장윤기 봐줄 의도 없다. 그리고 지금 광산서 형사과장이 지금 문제의 주장을 하고 나선 사람입니다. 나는 이거 강간살인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왜냐? 지금 바로 직전에 스토킹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 여고생을 살해한 동기도 성적인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같이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렇게 처리를 하자라고 3번이나 건의를 했는데 국수본이 2 사건을 분리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 영장 청구가 됐는데 기각이 됐어요. 아마도 법원 입장에서 이 사람 얘기는 좀 들어봐야겠는데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김모 광산서장. 광산서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저희가 기사 쓸 때마다 11가지의 보안수사 이렇게 기사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첫째 이거 아니고 두 번째 이거 아니고 이렇게 일일이 반박 자료를 불과 며칠 전까지 있었습니다. 자, 광산서장 뭐라는지 아세요? 장윤기 아버지 누군지 몰라. 나 받은 적 없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자, 그런데 광국경찰청에서 뭐라 그런다? 국수본 지휘 받았다. 결국 국수본이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국수본이 국가수사본부입니다. 자, 이런 수사를 총괄하는 기능을 갖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그 국수본 왜 그랬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한 내에 성범죄, 살인을 다 송치하기 어렵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변명이 그렇습니다. 자, 기한이라는 게 구속 기한인 거예요. 장윤기 구속 기한이 있겠죠? 구속 기한이 이제 경찰이 10일인데 그 안에 수사를 내서 검찰로 사건을 보내야 되는데 성범죄를 빨리 그렇게 해서 보내야 되는데 자, 살인이 일단 중요한데 이거를 빨리 보내야 되는데 스토킹은 이건 좀 천천히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뭐 이것까지 다 한꺼번에 하려면은 이거 피해자 보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살인죄 먼저 보내려고 했어.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데 좀 이따 제가 이 변명이 얼마나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건지 제가 깨드릴게요. 자, 그럼 국수본의 헤드가 누구냐? 박성주 당시 국수본부장, 지금은 퇴임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왜 그랬냐? 저희 이제 조선일보 취재진이 전화를 해보니까 그냥 나는 자세한 건 모르겠고 그냥 매뉴얼대로 처리를 하라고 그냥 나는 그냥 승인을 한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경찰에게 있어서 죄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이고 이게 도대체 실무상 가능한 얘기인지 제가 현직 검사한테 직접 취재를 한번 단독으로 해봤습니다. 자, 이 검사의 얘기 제가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검사 20년 넘게 검사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뭐라 그러면은, 자, 양 기자님, 제가 20년 넘게 검사 생활을 하면서 경찰이 단 한 번도 피의자한테 죄명을 붙였으면 붙였지 알아서 죄명을 떼오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경찰한테 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데요? 바로 인사고과랑 직결되기 때문에. 아니, 인사고과랑 어떻게 직결이 돼요? 자, 이 검사 얘기가 그렇습니다. 자, 같은 살인이라도 앞에 성폭행이 붙느냐, 그러니까 강간 목적 살인이냐, 또 강도 목적 살인이냐, 그냥 살인이냐, 앞에 그러니까 성폭행이나 강도가 붙느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일반 살인하고 인사고과에 있어서 천양지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박 점수를, 이 대박 기회를 경찰이 알아서 떼왔다? 이거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송치를 받은 검사 입장에서는 이상하네? 이거 왜 이게 단순 살인이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검찰의 보안 수사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안 수사의 결과 뭐가 밝혀졌다? 자, SUV 다시 털어보니까 블랙박스 SD카드 나왔고 케이블 타이 나왔고 리얼돌 구매 내역 나왔고 보안 수사를 통해서 지금 밝혀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떼라고 지시를 냈다. 경찰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 사건 경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고생 살해 사건 불과 이틀 전인 5월 3일 날 베트남 여성 원룸에 장유기가 들어가서 성폭행을 했어요. 스토킹 저질렀어요. 근데 이 여성이 이제 칠곡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고소장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사건이 광주경찰청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경찰의 부실 대응 정황이 지금 나옵니다. 스토킹 신고를 받고 광산서 첨단지구대에서 이제 출동을 했어요. 근데 경찰이 어떻게 했다? 지금 장윤기한테 문자 한 통 보냈다는 거예요. 야, 문자 한 통 받고 장윤기가 쫄아서 어이구 무서워라. 그렇게 안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문자도 여러 통도 아니고 단 한 통이었다. 근데 공소장에는 또 문자 여러 통을 받았다. 스토킹 접근을 경고하는 문자 여러 통을 받았다. 뭐 또 그렇게도 써 있는 모양이에요. 자, 이 검사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정상적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성폭행, 스토킹 신고 접수된 즉시에 바로 구두 경고하고 긴급조치, 접근금지라든지 이거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경찰은 사실 방치한 겁니다. 자, 경찰 변명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에 난 상처를 보고 우리도 이거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 여성이 경북 칠곡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자기는 그런 거 원치 않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사 갈 때까지 보호 조치만 했다. 아니 그럼 보호 조치라도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했어야 됐고 첫째. 그리고 두 번째. 자, 이런 종류의 스토킹 범죄가 이게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범죄입니까? 장윤기가 스토킹을 이 여자한테만 할까요? 그리고 스토킹만 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성범죄가 벌어졌습니다. 목에 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여성이 나 이사 갈 거니까 그냥 보호 조치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래 옆집 갈 거니까 그냥 우리 그냥 문자만 한 통 보낼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경찰이 국수본이 왜 분리를 하라고 했는지 이게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같이 송치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불과 이틀 전에 다른 여자 스토킹하고 성폭행했네. 경찰이 그것만 제대로 수사했어도 채원은 안 죽었을 거 아니야. 바로 경찰의 부실 대응 그리고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게 바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막으려고 지금 분리 지시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읽힐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과오를 숨기기 위해서 이 정말 억울하게 죽은 여고생의 원한을 정말 뒷밟고 단순 살인범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해석되는 지금 타임 스케줄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틀 전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이 제대로 못해서 그리고 이틀 뒤에 이 무시무시한 살인 사건이 터지니까 앞서 스토킹 사건을 이거는 나중에 하고 지금 뒤에 일어난 살인만 먼저 하라고 지금 그렇게 한 정황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거 누가 수사한다? 자, 이 사건 은폐 정황을 누가 수사한다? 국수본이. 그러니까 김웅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현상을 보고 이건 먹물을 지우는 것이다. 안 그렇습니까? 먹으로 먹물을 지우는 거다. 그야말로. 아니 혐의자가 자기 범행을 스스로 수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국수본이 뒤에 이런 사건의 어떤 그 진행을 은폐했다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 은폐 정황을 국수본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수사한 이런 식이면은 지금 장윤기 사건도 여고생 강간살인도 장윤기가 수사해도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강간살인 은폐를 지시한 게 국수본인데 이 사건 수사를 국수본한테 맡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이게 보안 사건도 문제지만은 결국은 이 경찰의 수사를 감시할 수 있는 수사지휘 시스템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안 사건에만 천착하면 안 되는 게 사실 보안 사건 얘기하니까 마치 선심 쓰듯이 그러면은 피해자가 약자인 경우만 보안 사건을 줄게 이렇게 나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 기관에 수사 종결권을 가진 한 경찰이라는 막강한 권력 기관의 전횡을 견제할 방법이 감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전에는 수사지휘를 해왔고 보안 수사를 해왔는데 아무것도 다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수본이 이렇게 은폐 지시를 했어도 이거를 밝혀낼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윤기가 강간살인을 저질렀는데 단순살인으로 송치가 돼도 그 과정에 경찰 수뇌부가 은폐를 해서도 밝혀질 방법 자체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범죄는 있지만은 범죄의 실상은 드러나지 않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괴물 누가 만들었게요? 민주당이. 자, 국수본 만들 때 국가수사본부를 왜 만들었냐면은 2021년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원래 경찰이 수사뿐만 아니라 치안도 다 같이 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고 만든 게 국가수사본부 조직입니다. 그때 당시에 국수본을 만들 때 민주당 인사들 주옥 같은 어록입니다. 김웅 의원이 페이스북에 잘 정리를 해와서 제가 들고 와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뭐라고 그랬냐? 이 경찰이 1차 수사에서 이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율성을 가지면 책임감이 비약적으로 커질 것이다. 경찰의 수사 역량과 신뢰도는 대폭 향상된다. 박범계 장관 수사 왜곡이나 유착이 사라져 수사의 질과 공정성이 좋아질 것이다. 자, 그리고 추미애 빠지지 않죠. 국수본 신설을 통해서 외부 외압으로부터 독립해서 더욱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해낼 것이다. 보면 볼수록 정말 저 얘기 드네. 나은님 말씀이 정말 실감이 요즘은 정말 한국을 떠났어야 됐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어이없는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너무나 어이없는 얘기들이죠. 지금 이 국수본이 어떻게 하고 있다? 이 강간살인의 정황을 강간살인에서 강간을 떼고 일반적인 경찰의 수사 관행에 비춰서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자기네들의 과오를 은폐하기 위해서 하려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멍하님 경찰을 믿느니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경찰을 믿느니 조두순 말을 믿겠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나올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20년차 현직 검사 뭐라 그랬어요? 경찰이 죄명을 알아서 붙여오는 경우는 봤어도 알아서 떼오는 경우는 자기는 못 봤다. 20년 동안 못 봤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 타임라인 보고 사건의 성격을 보면은 결국 앞선 스토킹 사건에서의 이 부실 대응 이거를 감추려고 한 거 아니냐. 왜냐? 그 앞서서 이제 김훈 사건이라는 거, 그 스토킹 살인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대통령도 나서고 이러니까 자칫 이 사건도 이렇게 했다가 우리가 잘못 대응했다가 정말 윗대가리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경찰 조직 폭탄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한 게 아니냐. 그렇게 강력히 의심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결국 이 사태 누가 만들었다? 민주당이. 앞서 보셨잖아요. 국가수사본부 온갖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여서 이렇게 경찰이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수사 잘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장면 보시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이것보다도 더한 광경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정말 이 씁쓸한 멘트로 마무리하는 게 저도 참 마음이 이제 무겁고 암담한데 그래도 이런 실상이라도 많이 아시고 많이 공유를 해 주셔야지 그나마 우리가 펼쳐지고 있는 실상이라도 제대로 감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좀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공유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생생하고 재미있는 저만의 독자적인 아이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